선생님, 국어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나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거 제가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본인 국어 등급이랑 현재의 학습 수준이 어디까지 왔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딱 잘라서 정해드리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하루에 몇 지문을 푸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얼마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냐, 바로 이거거든요. 6달이면 6달, 3달이면 3달, 어느 정도 그 정한 기간 내에 국어를 딱 잡고 집중적으로 해서 끝낼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매일 몇 지문, 몇 시간 이런 거에 집착한 이유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책을 안 봤거나 뭐 재능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국어라는 과목이 수학처럼 전체적인 큰 그림이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누구나 인정하는 유형화된 순서가 제시된 것이 있다면 기간이 딱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런 게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라는 긴 여정에 시작과 끝이 안 보이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거에 자꾸 집착하고 계신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간 가겠지 이러면서 그냥 맨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작과 끝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10주입니다. 10주면 끝나요. 이 10주를 어떻게 쓰냐가 사실 여러분 국어 공부의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국어 인생, 아니 30년 수능 역사에서 정말 뜻깊은 보석 같은 영상이거든요. 끝까지 잘 보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시작. 우리가 또 패드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드로 본론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10주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럼 이게 왜 10주인지 이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수학능력 시험에서 국어를 테스트하는 목적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어에는요 두 가지 능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석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제 종합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능력. 분석 지식, 종합 지식이라고 지식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철학 지문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이런 말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석 능력과 종합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순수하게 우리가 글 속에 있는 텍스트를 쪼개고 나눠 갖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알아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문장을 쪼개내는 능력이에요. 이거 뭐 다른 강사들 수업을 이제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로직.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자면은,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보시면은 광물 캐는 법 같은 것도 있고, 미니언 잡는 법 뭐 이런 거 있겠죠. 룰로 따지면. 그리고 뭐 이제 오버워치나 뭐 총 쏘는 법, 그 방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 그래서 그런 로직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합 능력으로 가는데, 종합 능력은 뭐냐? 종합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쪼갠 이것들이 이렇게 막 모여요. 뭉쳐서 머릿속에 덩어리 다발이 지어지면서 일종의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거에 대한 밑그림, 바탕지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부르거든요. 밑그림. 배경 지식도 스키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지식 하나하나도. 뭐 느낌도 스키마고요. 뭐 경험도 스키마고, 소리도 스키마, 다 감각도 스키마고요. 그래서 이런 스키마 영역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확장시키는 것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종합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국어라는 과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정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체계를 내가 읽어낸 쪼개낸 이 지식을 덧붙여 갖고 점점점 스키마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의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줄 알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왜 수학 능력 시험이, 수능이 국어라는 과목을 보는지 알죠? 대학에서 필요한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이게 수능 시험이죠. 그 국어는 어떤 걸 테스트하는 거다? 당신이 앞으로 살면서 상당히 많은 텍스트들을 접할 거고 정보를 접할 건데, 이 새로운 정보 중에서 정보들을 가지고 과연 기존에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덧붙여서 어떻게 갖고 세상을 이해해 갈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갈 것이냐를 물어보는 과목이 바로 이 국어예요. 말 그대로 정보를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국어학습 목적이 무슨 뭐 빨리 읽고 빨리 푸는 거에 목적이 잡혀져서 오히려 본질로부터 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10주라는 기간 동안에 이걸 잡기 위해서는 이 분석과 종합 능력을 적절히 나눠서 훈련을 따로따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분석 능력인데, 이 분석 능력을 로직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로직을 배우는 기간은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 보니까 4주 평균 정도 걸리더라고요. 길면 6주 정도 걸리고요. 짧으면 3주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제로직의 기반이고, 근데 이게 로직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무슨 뭐 50강, 60강씩 이렇게 요즘에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되죠. 그럼 이 많은 강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렇게 방법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예시를 들게요.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나아가 미적이니 뭐니 다 풀려고 우리가 인수분해 배우는 거죠. 인수분해 방법 몇 개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딱 하나 있고, 넘겨갖고 루트 씌워갖고 해버리는 거 하나고, 뭐 나머지는 다 그냥 방법적인 거 배워서 이제 몇 개 없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강의가 많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 이 로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에서 6주 내에 이 로직을 배울 수 있어야만 이게 올바른 학습 방식이다라고 보이고, 이 로직의 범주, 즉 카테고리가 심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제 로직을, 뭐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정답을 생각하고 가르치니까. 독서를 봤을 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상위인지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 상위인지가 이제 저한테는 로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의와 부연과 구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 부연, 구별 전 세 개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글을 다 광물을 캡니다. 이 모든 글을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부연과 구별이라는 이 로직을 가지고 모든 글, 모든 문장, 모든 문단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인수분해하는 그 원리가 심플할수록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실전에서 쓸 수 있다. 복잡하면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직접 제가 쓴 이 로직에 대한 설명들과 이런 카테고리, 목차를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이 범주에 나눈 예시들을 가지고 수학의 정석처럼 연습하면서 체화를 하게끔 책을 구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됐죠? 여기 정의만에서도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왜 그 문장 하나하나만 있나요? 정의니까. 정의는 문장 하나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것도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부연도 이렇게 이론이 있어요. 부연이라는 것도 이렇게 범주도 나눠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처럼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에는 보통 한 4주 정도를 이거는 독서랑 문학 통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서보다는 문학이 좀 더 로직이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문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독서를 배우면서 문학을 한 번 정도 더 2바퀴 정도 돌려주는 방식을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4주 동안에 문학 한 바퀴 돌리고 독서 한 바퀴 돌릴 때 문학을 한 바퀴 스스로 더 돌립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종합 능력이죠. 종합 능력이에요. 종합 능력 혹은 종합 지식.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이 로직이라는 것과 플러스 기존의 지식 체계.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체계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체계는 범주가 나뉘어진 거를 체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체계를 우리가 시스템. 그러니까 잘 짜여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로직을 통해서 본인이 캔 광물을 잘 분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들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캤어. 근데 금이야. 그러면 이게 금이다. 금이니까 어디다가 넣어야지? 돌이야. 돌이니까 어디다가 넣어야지? 쓰임새에 따라 나누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직을 분석 능력을 가지고 캔 이 지식 체계를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여기 뭐 과학집, 여기 소설집, 뭐 시, 물론 이 시에서는 또 뭐 화자, 뭐 여기 뭐 핵심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게 되는 모든 지문들의 이런 쪼가리들이 각각 붙으면서 집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특정 분야만 약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뭐 소시오패스야. 그래가지고 집이 막 뭐 인문집은 요만해. 다른 건 큰데. 그 인문집을 열심히 읽으면서 인문집에 대해서 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논리학 이런 거를 범주를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살을 붙여서 집을 크게 만드는 것이 이 국어 공부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백날 분석 열심히 하고 잘해봤자 이 종합 능력을 키우는 것에 우리의 국어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납득하시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더 큰일 났네요. 쌤 말대로라면은 제가 이게 어릴 때 책 더럽게 안 읽고 독서량 책 더럽게 안 읽었고 맨날 나가서 놀아서 책 안 읽고 그리고 저 뭐 어릴 때 언어 능력이 좀 딸려요. 친구들 얘기도 안 해갖고 말도 어휘력도 막 딸리고 뭐 다 너무나도 부족해요. 상관없어요. 왜? 수능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평가원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써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의 고교 수준의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독서의 경우에는 한 10년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뭐 길면은 20년치 뭐 더 길면 30년치 다 봐도 됩니다. 20년치만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야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지금부터 로직 빨리 배우고 요거 돌려갖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은 요거 쌤이 얘기했죠. 이거 6주에서 8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주에서 6주, 6에서 8주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10주에서 길어봤자 14주, 3개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10주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없다면 딱 감을 잡고 확실하게 방향을 못 잡는다면 그건 그 로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배우는 방법, 그러니까 목표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 강사에. 자꾸만 뭐 문제 풀어서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면은 오히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수능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문제 풀어서 맞추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 종합 능력이에요. 지식 체계를 쌓아갈 수 있는 지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실타래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여기 지식체계 부분에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치트키가 있습니까? 색깔이 조금 난잡하니까 좀 지우고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치트키가 하나 붙죠. 어떤 치트키가 붙는다? 바로 EBS라는 치트키가 붙죠. EBS. EBS라는 지문은 뭐냐? 이거 수능에서 연계가 되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물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좀 응용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대로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그럼 이 EBS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체계도 연습하고 여기 로직에 배웠던 것도 여기다 쓰면 왜? EBS에 있는 문제가 조금 별로일지라도 거기에 있는 지문들은 다 수능에서 출제할 수 있고 또 수능에 출제위원급들인 사람들의 글을 갖고 와서 쓴 거예요. 박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를 막 무슨 50강, 60강짜리 막 강의 듣고 앉아있고 이건 엄청나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상 보고 앉아있는 것들은 가장 최악의 짓이고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수능에서 원하는 거는 EBS에서 나와 있는 그런 지식들을 너가 체계적으로 체계를 잘 짜갖고 이것들을 네가 갖고 있는 기존 기출 지식이나 이런 것과 융합을 잘 해갖고 너가 시험장에 들어왔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항상 내게 직접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설하고 뭐 해석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직접 봤을 때 이게 모르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강의를 쓰시거나 해설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챗봇 같은 거 쓰시면 좋죠. 제 챗봇 궁금하시면은 인스타 들어오시면 설명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요즘 애들은 이게 직접 하려고 안 하고 자꾸 이런 거 의존해서 이런 걸로 처음 그냥 지문을 접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지식체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이해가 된 느낌만 받고 끝나요. 그럼 머리 안 남아요. 기억이 남아도 실제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시험장에서 본 새로운 지식과 융합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짠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줄게요. 여기 로직에서 배운 로직이랑 그리고 지식체계 중에서 기출지식체계 있죠? 이거랑 EBS에 나온 지식체계를 동기화해서 또 같게 만드셔. 이 두 개를 합동화해갖고 통합해갖고 한꺼번에 지식체계를 만들고 이거를 로직을 계속 깨갖고 부시고 해서 내 머리에다가 스키마를 점점 쌓아가는 이 과정이 종합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주에서 길면 8주 정도 걸립니다. 매일매일 할 거니까 공부를.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또 도움될 만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문 이해만 됐고도 풀리는 문제가 있고 난이도가 고난도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기 이 체화를 하면서 고난도 문제까지 같이 풀으면 좋아요. 골라갖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문제 풀이 능력까지 같이 기르면 좋으니까. 어차피 수능 텍스트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합 능력을 기르는 커리큘럼이 바로 수체화거든요. 수체화. 그래서 왜 수체화냐? 수능으로 로직을 체화하라라는 뜻이에요. 약간 단어가 이쁘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림의 수체화는 어이가 아니죠. 그리고 이 고난도의 문제를 풀이하는 거를 수문장이라고 불러요. 수능의 최종 관문이다. 수문장.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병행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석 능력 기르는 거를 좋은 문장들, 유명하고 좋은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 능력을 기른다 해서 명문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명문장 끝나면 수체화와 수문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거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고 명문장은 3,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체화 교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는 연도별 기출을 따르고 있어요. 장르별 기출도 좋은데 그거보다 저는 연도별 기출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험지의 원본 모양 그대로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원본 그대로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수체화 강의 찍을 때 다 이렇게 필기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가르친 로직과 스키마적인 것까지 다 뽑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로직적인 연습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스키마적인 것까지 뽑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수문장을 가르치는데 수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2005학년도부터 있죠. 2005학년도부터 이 고난도 문제를 제가 쫙 모아놨어요. 구하기 힘든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문제만 다 이렇게 데이터를 평가원이랑 수능을 다 해갖고 요걸 기반으로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려운 걸 풀 수 있는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운 거 아닌 문제는 여기 책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건 수문장이고 지문을 읽으면서 체화하는 건 수체화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는 로직을 배우는 게 명문장입니다. 4주 로직 체화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뭔지 이게 6주 로직 적용 플러스 EBS를 통해서 스키마 만드시고요. 이거랑 별도로 이제 조금 더 연습해주면 좋은 게 1등까지 고점 노리는 친구들은 문제풀이까지 심화 문제까지 이건 심화 문제만 푸시면 돼요. 쉬운 거는 풀 필요 없어요. 심화 문제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모아서 봐야 돼요. 독서는 정답률 50%대 이하, 문학은 60%대 이하면은 다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실무를 푸세요. 뭐 선생님 저 엔제 언제 돌냐? 엔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엔제는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푸는데 막 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막 풀고 있다고. 그냥 기출 어려운 거 그냥 갖다 푸세요. 실무는 여기서부터 푸는 겁니다. 뭐 펀치를 때리고 뭐 위빙하고 뭐 다 이걸 배우고 나갖고 스파링을 떠야지.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실무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도움 1도 안 됩니다. 여튼 실무는 연습이 되고 나서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보통 한 3주 정도만 풀어도 되고요. 뭐 시간 좀 많이 남으면은 9월부터 꾸준히 풀어도 됩니다. 웬만하면은 로직과 끝나고 푸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어때요? 10주 정도에 이해가 가십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갖고 애들 대학 보낸 겁니다. 이거 뭐냐고 물어보실 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나는 문학을 이렇게 범주를 나눠 갖고 가르쳐요. 1인칭은 왜 1인칭이고 1인칭이고 보면은 여러분 보기 좋게 EBS 지문 이렇게 2단 구성으로 다 편집해 갖고 나눠주고 있어요. 딱 수험생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거지. 막 해설서 막 미치고 글 쓰고 막 이거 봐봤자 이제 깜깜해서 못 보잖아. 이게 더 좋은 자료죠. 계속 보면서 미리 시험지처럼 복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린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뿅. 어때요? 머리에서 좀 명쾌하게 개념이 잡혔나요? 그렇다고 또 막 와 쩐다 이러고 구독 누르고 막 감동에 빠져서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연필 드시고요. 점검해보세요. 스스로가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기본적인 앞에서 설명한 그런 로직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기출 분석한다라는 생각으로 지문만 계속 읽고 강의 듣는 그런 거는 이제까지 해왔잖아. 그냥 안 올랐잖아요. 그만하세요. 우리 컴팩트하게 딱 10주 만에 잡고 끝난다는 생각으로 머리 싸매고 바로 시작하세요. 언제 시작해도 이건 늦지 않습니다. 영상 찍는 지금도 수능까지 100일도 더 남았어요. 10주면
20일밖에 안 돼요. 남은 30일은 실무나 EBS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1대1 톡방 열어놨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제 수강생들 다 해주고 나서도 시간 남을 때 새벽에 하나하나 이렇게 길게 거의 비문학지문급입니다.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더 남겨주시고 또 1대1 카카오톡으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찍을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줘요. 완전 노배학생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13년간 연구할 결과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가시면요. 제가 어떻게 이 커리큘럼 짰고 가르치는지 다 공개해놨어요. 강사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본인 커리큘럼 짜도 정말 좋을 겁니다.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수험생 후배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정시로 가서 수험생으로 그냥 뭐 후배로 보이거든요.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한마디 있다면 부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 38살이거든요. 지금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결국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엔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분명히 5등급에서 1등급 받아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